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형태를 봤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이 면역을 살짝 변형을 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파트가 조금 더 필요해서 하나를 더 항원항체 반응으로 볼 거야. 그것이 바로 혈액형의 판정과 수혈이다. 자, 먼저 혈액형부터 보도록 할까? 혈액형의 판정과 수혈. 혈액형의 종류는 AB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이 있잖아. 나는 그 중에 먼저 AB식 혈액형부터 비교를 해볼까 해. AB식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특징을 지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판정 방법과 수혈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네. 자, ABO식 혈액형의 종류는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인간성 좋기로 유명한 A형. 자, 맞지? 맞아. 나 A형. 자, 완전 소심. 자, A형 있고요. 그리고 B형. 그리고 O형과 AB형이 있다고 해볼까?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야. 사실 적혈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적혈구의 표면엔 바로 유전자에 의하여 형성된 단백질이 있다는 거지. 그 단백질 중에 이런 모양의 단백질을 A라고 불렀을 때 이런 모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A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적혈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혈액형을 판정하려고 피를 살짝 뽑았어. 그래도 피 안은 빨간 색깔의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겠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주려고 해. 그래서 수혈관을 봤더니 어머, 빨간색의 혈액이 이동을 하고 있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 적혈구가 이동을 하는구나. 그럼 이동된 적혈구는 그 사람에게서는 받아 들어온, 내 몸속으로 들어온 물질이 되니까 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적혈구 표면에 들어있는 얘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항원처럼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겠네 라는 거지. 근데 이 항원처럼 작용하는 애가 혈액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으로 백혈구의 식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항원에 해당하는 이 적혈구 표면의 단백질이 바로 혈액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덩어리를 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원의 표현을 살짝 빌려 응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응집원인 A가 있으면 A형. 자, 여기에 요렇게 생긴 애를 B라고 불러볼까? B만 있다면 B형, 아무것도 없으면 O형, 지금 그림처럼 A와 B가 동시에 있으면 AB형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적혈구 표면의 단백질이 항원처럼 응집원으로 작용했다면 항체처럼 작용하는 물질도 우리 몸에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바로 혈청, 일명 액체의 성분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응집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우리는 특징이 되는 응집소 하나를 외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A와 비슷하게 생긴 알파, 이 알파가 응집소야. 또 B와 비슷하게 생긴 베타, 역시 베타도 응집소겠지? 요렇게 둘이 만나면 응집 반응을 해서 혈관이 막히게 돼. 자, 그러면 나 A형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의 혈관은 이미 막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는 A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B형인 사람은 B와 알파를 가지고 있겠지? O형인 사람은 아무것도 위가 없으니 이거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 그러나 AB형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기본적인 AB식 혈액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런 AB식 혈액형 안에서 혈액형 판정은 어떻게 할까?
내가 P를 뽑아서 혈액형 판정을 할 거니까 미리 나는 이 빨간 적혈구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혈청인 응집소를 준비해 놓고 있을 거야. 그 혈청에다가 비교해서 문질러 보면서 응집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를 비교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건 A형 표준 혈청을 준비했어. 또한 그 옆에다가는 B형 표준 혈청도 준비를 해놨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부터 확인을 해보자. A형 표준 혈청에는 베타가 있는 상태. B형 표준 혈청에는 알파가 들어있는 상태겠지? 그리고 4명의 혈액을 가져다가 문질러 보며 실험을 했더니 응집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4명이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를 확인하면 베타에 응집을 했으니 B가 있다는 소리이지만 알파에는 응집을 하지 않았으니 A는 없다는 얘기겠네. B만 있으니까 이 사람은 B형이라고 찾아주는 거야. 두 번째 경우에는 베타에 응집하지 않았으니 B가 없고 알파에도 응집하지 않았으니 A도 없었어? 아하, A도 B도 모두 없는 형. 바로 O형이 되겠네. 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떠할까? 베타에는 응집하지 않았으니 B는 없지만 알파에는 응집했으니까 A만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A형, 그 밑에 마지막 사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AB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다. 또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표준 혈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항 무슨 혈청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A형 표준 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 A형 혈청은 어떨까? 앞에 항이 붙었지. 항이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 반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 A형 혈청은 베타가 아닌 알파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항 A형 혈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하, B형 표준 혈청과 항 A형 혈청에는 같은 응집소가 들어있구나, 알파라는 거지. 그럼 B형 표준 혈청에는 베타가 들어있는데 항 B형 혈청은 알파의 반대인 베타가 항 B형 혈청이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해주고 밑에는 응집했네 안 했네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찾아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수혈 관계, 수혈이 될 수 있느냐, 수혈이 될 수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될까? 자, 이것은 수혈을 할 때도 내 피에 붉은 피가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주는 사람에게는 붉은 피, 바로 응집원과 받는 사람에게는 응집소 비교를 해서 둘이 응집 반응을 하면 수혈을 해줄 수가 없고 둘이 응집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수혈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사람 좋고 성격 좋은 나 A형이 옆에 아픈 B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B형에게 피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 잘했지? 정말 잘했을까? 자, 응집원과 응집소를 비교해 볼까? A형의 응집원은 A, 응집소는 베타, B형의 응집원은 B, 응집소는 알파.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어머, 응집 반응을 하네. 안타깝다. 나는 참 도와주고 싶었으나 혈액을 줄 수 없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O형인 사람은 B형에게 줄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보자. 역시 응집원과 응집소.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는 알파, 베타. B형은 응집원, B, 응집소는 알파.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 응집 안 하네. 그래서 O형은
수혈을 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O형은 줄 때에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에게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혈액형은 O형이 된다. 반대로 A, B형은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랑 만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A, B형은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나?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보자. 혈액형이 ABO식 혈액형만 있다고 했어, 내가? 아니란 말이야. 한 가지 혈액형이 더 있다고 했지.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혈액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두 번째 혈액형은 바로 RH식 혈액형이야. RH식 혈액형에도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과 혈청에 들어있는 응집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때 응집원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린 D라고 표시를 할 거고 응집소는 비슷한 델타를 써줄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 바로 이 RH식 혈액형의 응집소가 선천적으로는 아예 없어.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응집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항체처럼 후천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미 생겨 있는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사람의 혈액으로 혈청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RH식 혈액형을 판정하기 위한 혈청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 바로 원숭이를 이용하는 거지. 자, 한번 실험을 해보자. 원숭이에게서 혈액을 채취를 하고 이 혈액을 가장 항원이라고 인식할 것 같은 동물인 토끼에게 주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 혈액 안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응집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사람의 응집원과 동일한 D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토끼가 원숭이 혈액의 응집원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받아서 이 토끼가 바로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겠지? 이 항체를 우리는 응집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응집소가 바로 델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토끼에게서 이 피를 혈액을 채취하는 거야. 토끼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RH 표준 혈청을 삼는 거지. 그러면 표준 혈청이라고만 하나? 아니야. 같은 말이 항 RH 혈청이야. 얘네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갈 만한 응집소가 없거든. 그래서 응집소 얘는 델타가 이미 들어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해. 그리고 사람의 피를 뽑아서 이제 여기다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응집 반응을 하는 사람과 응집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때 응집 반응을 한 사람을 RH 플러스 형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고 응집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을 RH 마이너스 형이라고 부른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약 80% 이상이 RH 플러스이고 약 20% 미만의 RH 마이너스 형이 존재한다라고 해. 그만큼 드문 혈액형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RH 플러스 형은 이 안에 응집원이 이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한데 얘는 응집소는 없어. 이미 응집소가 있었다면 응집 반응을 해서 혈액이 이미 막혔을 테니까.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RH-형은 어떨까? RH-형은 응집원은 없어. 그럼 응집소는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응집소는 아직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대부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없는 상태에서 RH-형이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면 RH-형을 RH+형에게 수열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 응집 반응할 게 없는 거네. 그래서 수열이 가능하다라고 해줄 거야. 그런데 이번엔 RH+ 혈액형을 RH-형에게 수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없었네. 그럼 응집 반응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갑자기 응집소를 생성하게 되면서 응집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RH+-까지 모두 포함을 했을 때 모든 혈액형에게 수열을 해줄 수 있는 혈액형은 RH-O형입니다.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수열을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은 RH+ AB형이 되겠지. 자, 이러한 수열의 또는 이러한 혈액형의 판정 역시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